네, 긴급 진단을 위해서 권유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이 지금 불리하게 국면이 돌아가자 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와 괴담들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팩트 체크를 통해서 분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8년 전처럼 정말 황당한 가짜뉴스 괴담 때문에 대통령 잃게 되고 몇 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모셨어요. 각오로 부르실 때마다 바로바로 나오겠습니다. 예. 예. 자, 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보면 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저께 유상범 의원이 또 원내대책회의에서 팩트 체크를 진하게 했습니다. 이때는 뭐 또 패널까지 준비해가지고 자세하게 그래픽으로 이제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팩트 체크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곽종근이라는 포인트.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는 요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회유당해서 오염된 증언을 했다. 요 취지로 일단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예. 이번에는 김현태가 수사를 받고 나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밝혀진 사실관계들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가짜뉴스들이 범람했는지를 일거에 다 소탕하는 그런 팩트체크였습니다. 김현태가 누굽니까? 707 특임단장, 저번에도 언급했던 사람인데 곽종근이 최초에 한 거짓말을 바로 어떻게 보면 반박해서 곽종근이 그 이상의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김현태 특임단장이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하나 포착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혈안이 되고 가장 열심히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무력 행사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그런 키워드가 사살, 암살 뭐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그걸 폭동으로 몰고 내란으로 몰아야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 거짓말들이 하자마자 계속 분쇄된다는 건 그건 내란죄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스스로 드러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또 거짓말하고 이런 형국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빼내라는 지시 안 했다. 이걸 특임단장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처럼 말하면서 그런 뉘앙스의 지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곽종근이 몰렸잖아요. 요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일단 자기 얼굴도 드러내면 안 되고 이름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드러낸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날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훈련 상황까지 하나하나 언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노들섬 헬기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관계라는 건 좀 밍숭밍숭한데 민주당은 항상 거기에 양념을 엄청나게 칩니다. 그 노들섬에서 헬기 훈련한 게 바로 국회에서 지금 헬기 내릴 때 활용을 하려고 훈련한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개월 전부터 계엄 준비를 한 거냐 이건데. 노들섬은 마포대교 그 중간에 있는 뭐 섬도 아니에요. 뭐 작은 건데 그게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 그 국회 광장대로로 건너가는 바로 그 길목이니까 거기서 헬기 훈련했으니까 바로 국회 진입하려고 그렇게 훈련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갔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때도 제 인상 굉장히 깊었던 장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금 국회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러시면 안 된다. 왜 자꾸 그 중요한 우리 정보 자산의 어떤 실명을 노출하거나 혹은 작전의 상세를 노출하거나 혹은 작전 지역을 노출하거나 이거 어마어마한 타격이다.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산들 다 무너지는 거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외쳤던 수방사령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노출돼 버렸냐? 이 지금 노들섬 훈련은 여러 가지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어디 방송국 어디 건물 옥상 어디 해가지고 50개 장소에서 우리가 거의 매년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게 돼요. 아하. 이미 그 자리에서도 노들섬 훈련은 그런 여러 가지 훈련 중에 그리고 항상 준비해야 되는 수도를 방위하려면 노들섬이라든가 혹은 여의도의 여러 방송국이라든가 혹은 서울의 여러 다른 주요 지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원래 하는 건데 민주당이 몰아갔다는 그때도 이미 사실 장면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매체들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이런 부분 싹 빼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런 것들 노출되는 것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내란이고 폭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까지 다 빼버리고 딱 노들섬 헬기 훈련만 남겨놓고 그래서 계엄 훈련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 이 프레임으로 그냥 주류 매체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현태라는 사람이 18일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 나와서도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개헌과 전혀 상관없는 통상적으로 그렇죠. 하는 연례 훈련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이 탄핵당하는 걸 저지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고 정북 주사파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도 그래도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그것까지 거짓말을 하면 수많은 이 관계자들이 그건 거짓말이지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이제 맞습니다. 팩트는 이렇다. 그냥 이 사람은 뭐 특별히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할 어떤 위치도 아니에요. 이미 지금 뭐 수사 당국에서는 사령관들 그 장성급 위주로만 처벌을 하고 그 밑에 부하들은 네. 그냥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직권남용이라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구분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지 오히려 여기에서 예. 거짓말할 경우에 자기가 손해를 보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707 특임대, 그러니까 707 특임대가 그러니까 국회 진입한 280명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라서 자꾸 707 그렇죠. 특임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 707 특임대가 비상계엄 이틀 전부터 출동 대기 상태였다라고 박선원이라는 자가 주장을 했고 MBC가 보도했죠. 이것도 총체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예. 그냥 통상 하는 훈련을 했었고 당일날에도 특별히 비상 대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이틀 전에는 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저녁에 자기 개인 모임까지 할 정도로 일상적인 날이었던 거예요. 당일날에도 전혀 점심때까지도 그런 어떤 기미도 없었고 이 특임단장조차도 방송으로 계엄령 선포하는 거를 보고 나서 알았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말은 아예 어떤 정황 자체도 없어가지고 반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끝이에요. 지금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박선원이 어제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 예. 암살조로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HID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조직으로 이미 김병주가 한번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그 암살조가 지금 그 HID는 네. 이제 북파 공작원 부대입니다. 예. 그걸 지금 우리 국회의원과 당신 김어준 공장장까지 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웃겼던 건 그 다음에 김어준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 제보 제가 했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보에 무한동력이잖아요. 이러면 끝도 제가 지금 고 박사님한테 제보를 하고 고 박사님이 저한테 제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 소스 자체가 뭔지 희미해지는 전략이죠. 지금 김어준은 우기죠. 믿을 만한 소스다. 그럼 믿을 만한 소스가 어떤 배경인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김어준도 조각조각은 많아요. 그런 것들은 가령 이제 HID의 파견에 대해서 아는 관계자의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하나 딱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을 엄청 갖다 붙인 건데 박선원이 어제 어떤 살을 붙이냐면 HID가 40명 정도가 지금 원래 있던 속초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왔는데 판교 쪽으로 배치된 5명만 선관위와 관련해서 임무를 받았고 나머지 35명은 어떤 임무인지 모르겠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계엄령이 이미 다 지금 해제됐는데도 본대로 복귀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여기에 살을 어떻게 붙이냐면 얘네들은 총만 가진 게 아니라 C4라는 폭약? 예, 폭약까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사복 입고 침투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엄청 깔기 시작하는데 거기엔 근거가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어허. 이 MBC의 보도의 뒷꼭지에는 국방부의 반박이 나와요. 다 복귀했다. 다 복귀했다. 무기 가지고 다 반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건 방송 사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권한대행이 그렇게 바로 예. 입장 발표했어요. 국방장관 권한대행이 정보사로부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안 그래도 사령관은 구속돼 있고 뭐 다른 관계자 국방부 장관도 구속돼 있는데 국방부가 지금 이거 가지고 살짝이라도 위험한 거짓말을 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살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반복하고 싶은 키워드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암살, 뭐 사살, 체포, 심지어 박선원은 임무를 받은 선관위 관련 임무를 받은 HID의 임무는 납치다. 아니 계엄군이 왜 납치를 해요? 체포를 하죠. 단어부터가 지금 완전 그러니까.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제 MBC나 이 좌파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이래요. 계엄군이 이제 국회에 진입한 사진들이 뭐 여러 수만 장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기관단총을 찬 계엄군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그렇죠. 군사 전문 기자가 글을 써요. 이 계엄군이 찬 이 기관총의 위력에 대해서 써, 재원에 대해서 써. 샷건이라. 딱 써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엄청난 무기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 보면 이건 사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진할 때는 총구를 아래로 대게 돼 있거든. 맞죠. 위로 하면은 약간이라도 오발 사고가 있을까봐 쓰지 않을 때는 총구를 아래로 하게 되는데 아래로 한 사진이야. 그 다음에 실탄도 없어. 그러니까 장착이 돼 있지 않아. 심지어 공포탄도 안 가져갔어. 공포탄도 안 가져갔어. 그러면 이 총의 재원을 잔뜩 설명하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칼집 보고 지금 살해했다, 살해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전통시장에 가면은 대장장에 가면은 그 식칼들이 수백 자루가 있어. 그거 보고서 이게 무슨 이 살인자 집단이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요. HID를 암살이라고 자꾸 키워드를 붙이는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모든 군인이 임무가 주어지면 암살을 합니다. 모든 군인이 다 살인을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HID도 그런 훈련을 받지만 다른 훈련도 받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 자객들이 용어 혼란 전술을 잘하잖아요. 자기들은 진보고 우파는 보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세뇌를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군인권 센터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간판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꼭 군 기구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MBC가 보도하기를 계엄군이 2주간 사실상 감금됐고 또 투입 전에는 유서도 썼다. 뭐 이것도 다 이게 거짓말이라면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네. 지금 아까 민주당 의원부터 해가지고 네.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요. 지금 그 임태훈 같은 군인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다 고소 당해야 됩니다. 뭐 제3자 고발이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자기네들 그 면책 특권에 숨어가지고 장난질 치잖아요. 물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한 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사람 특징은 항상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보자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제보자 공개한 경우에는 그게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령 이제 최상병 어떤 사건 같은 경우, 예, 정말 허망한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제보자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그 기본적인 그 정비 그걸 과정까지 탈출하려고 했다. 그거 가지고 가짜 뉴스에 퍼뜨린 자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무한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그 중대한 어떤 사실관계가 하나 있는데, 네. 자, 탄약을 반출했다. 탄약의 탄수를 6,900발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민주당 버전입니다. 거기에 테이저건도 가져갔다. 테이저건의 그 어떤 그 탄약도 가져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탄약 수랑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김현태가 검찰 조사에서 이걸 다 해명을 합니다. 그거는 전혀 무관한 이 계엄령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훈련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다. 혹은 아하. 테이저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가져갔다. 아하. 아예 안 가져갔다. 테이저건 탄 예. 아예 안 가져갔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관계가 하나 있어요.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쓰는 게 어떻겠냐.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라고 제안한 사령관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곽종근이에요. 곽종근이. 예. 그리고 그거를 막은 게 박안수 계엄 사령관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어떤 계엄의 성격과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의 명령 체계랑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곽종근이 오히려 막 국회의원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계엄 사령관이 눌렀다. 이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곽종근보다 위에 있는 계엄 사령관, 그보다 위에 있는 혹은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국회에 대한 작전의 성격, 곽종근이 더 강경했고 그 위로 갈수록 더 소프트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오히려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하는 거 막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피해 없도록 해라. 예, 곽종근이 마치 자기가 막 울면서 국회에 그런 걸 하라는 지시를 받고 막 너무 괴로웠다, 막 이렇게 했던 게 얼마나 쉬운지 이 장면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제일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처벌받을 거라고 하는 겁에 쫄아가지고. 그렇죠. 지가 먼저.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와가지고 내란 수계한테 다 덮어 씌우면 너의 책임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꼬시고 그 부분이 실패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 같은 게 가령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이 곽종근을 사전 구속되게 만든 지금 범죄 정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수사기관의 어떤 프레임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일단 구속된 사실은 바로 요게 제일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거짓의 산으로 지금 완전히 우리가 오인하고 있었는지 확인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검찰에 가서 반박한 김현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이제 나는 18일 날 받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늦게 와서 그런지 끼워 맞추는 차원에서 마지막 퍼즐처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약간의 예단을 가지고 몰아간 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다 아주 속이 시원했고 몇 가지 잘못된 것도 변경해가지고 잘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지금 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검찰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마치 지시한 걸 따르듯이 수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준 대로 수사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ID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스토리를 이만큼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뒤집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확산이 안 돼요. 확산이 안 되니까 유상범 의원이 팩트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조사 받은 지 거의 일주일 지나서거든요. 지금 다시 딱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처음 듣고 놀라는 거예요. 김현태가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아예 몰랐어요. 예. 어제도 굉장히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의 공관에 계엄군이 뭐 들어가가지고 11명이 거기 진을 치고 CCTV에 감시를 했다. 근데 이것도 반박이 국방부 반박은 아주 심플합니다. 경호처에서 거기 경계 강화를 요청을 했다. 경호처 어디 경호처요? 대통령실 경호처. 왜 대통령실 경호처가 국회의장 공간을 경호 강화하죠? 아니 거기 100m 앞이 대통령 공간이 그 관저다. 대통령 관저를 경계 강화한 거예요. 거기에 길입니다. 거기가. 대통령 관저는 원래 이제 외교부 장관 그 관저가 있던 것을 그걸 개조했죠. 개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주변이 어떤 그 자연 녹지가 좀 있어요. 자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 국회의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 대사관의 관저도 있고 또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그
공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안보상 중요한 지점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녹지가 전부 다 군사보호구역이에요. 아하, 그래서 네. 국방부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그 군인들은 군사보호구역을 벗어나질 않았다. 어허. 원래 거기다 경계하는 데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해명을 하는 거는 아주 뒤에 꼭지 그냥 슬쩍 흘리듯이 하고 자기네들 뭐 매체 언론으로서 책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도 무속 프레임을 덮어씌웠어요. 구술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그러면서 이 무속 프레임이 우리 자유파의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네, 기독교인들이 뭐 자유파의 주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 프레임을 덮어씌우면 자유파를 이간질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재미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난 대선 때부터 3년 전부터 두 사람한테 어떻게든 무속 프레임을 덮어씌우려고 수없이 많은 공격을 했는데 하나도 사실로 확인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번에 노상원이라는 사람 보니까 정보사령관 출신이라 그러는데 찾아봤더니 10년 전이야. 예. 박근혜 정부 때 잘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잘린 다음에 뭐 자기가 뭐 명리학을 공부를 했는지 뭘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점집, 식당을 자기 생업으로 영업하고 있는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서 지금 다시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상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무속 프레임에 걸려서 좀 당하겠다는 위기의식을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노상원도 딱 민주당이 선동하는 그 공식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령 키워드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 네. 다 끼워 맞추는 거. 이 사람이 정보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HID가 그 산하 부대인 거예요. HID가 거기에 파견된 것 자체가 노상원의 지시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MBC가 그렇게 했어요. 노상원의 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근거가 뭐냐?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웃깁니다. 네. 사살 또 하여간 뭐 수첩에 있는 내용들 사살 같은 단어를 딱 띄우면서 자, 이 수첩에 이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그걸 하려면 HID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거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지금 노상원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뭐 조사 받으러 가고 할 때 이제 마이크를 댑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 기자가 질문하니까 노려보더라. 노려보는 거 보니까 맞네 했네 이런 식이에요. 아니 저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봤다고 지금 탄핵 사유가 됐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노려봤기 때문에 뭐 한 10년형 나올 것 같습니다. 노려본 걸로 추가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민주당이 실제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봐야 돼요. 얼마나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기고 있고 또 민주당과 함께하는 노영 매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가지고 이번 주에는 키워드는 노상원이다, 무속이다 하고 이미 터트린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들여다보면 그게 왜? 수첩에 적었는데 왜? 저는 수첩에 문재인 간첩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재명 대북 송금 간첩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럼 저도 뭐 수첩 가지고 제가 수첩 이미 제출할 테니까 문재인 감옥에 넣자고요. 수첩에 있는 말은 심지어 거의 뭐 증거로 전혀 쓰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입체적으로 다른 어떤 사실관계를 맞춰본 것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새벽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옵니다. 네. 그것도 조선일보예요. 경찰에서는 노상원이 이거저거 다 했다. 비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검찰은 그냥 단순 조력자 정도로만 보고 있다. 상의를 한 정도. 지금 이 모든 키워드를 맞춰주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딱 하나예요. 김용현의 통화 기록. 통화를 했다. 이게 다예요. 뭐 중앙일보에선 단독 보도로 이런 통화 내용까지 뭐 나오더라고요. 녹취록이라도 있습니까?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상원아 이제 뭐 더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라고 그게 뭔데요? 그게 범죄입니까? 아니 본인이 신뢰하는 후배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사전에 모의했냐? 롯데리아에서 버거 먹은 거 가지고 사전에 모의했다 그러고 이미 지금 거의 확정하듯이 가지만 들여다보면 그리고 입체적으로 수사해보면 아무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증이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버거 먹으면 내란죄네. 그렇죠. 저도 뭐 지난주에 한 3번 정도 내란했습니다. 3번씩이나 내란을 했구나. 그리고 누구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이려면은 수첩에다 써놓으면 되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써놨어요. 예. 문재인 이재명을 써놨습니다. 예. 데스노트. 예. 자, 지금 이게 이제 저 종북 주사파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엉성하게 이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8년 전에는 먹혔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8년 전에는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먹히더라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 뚝뚝 떨어지더라. 그렇게 하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어쩔 수 없이 탄핵 쪽으로 도장 찍어주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랬죠. 지금 다르죠 양상이. 사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가짜뉴스는 12월에 와장창 터집니다. 11월 태블릿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무속으로 확 갔어요. 네. 그때까지는 어떤 뭐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뭐 상세가 우리 다 알 수는 없었죠. 물론 이제 특검에서는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 특검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무속 와장창 다 터진 거예요. 그때 그 국무총리 세워놓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오방난 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오방색실 가지고 그런 그림이 지금은 그때는 사실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4%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와장창 터지면서 아무도 변호 안 해줬었고 아무도 반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어떤 적극적인 반박 노력도 사실 할 형편이 안 됐었죠. 예, 그래요.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 심지어 국방부까지 심지어 어떤 그 임무에 종사했던 사람들까지 사실관계를 당일날 다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31.5% 찍고 지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 더 올라간다고 예상하는 게 수도권 지지율이 원래 TK, PK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지지율이요 35%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오차범위 밖으로. 그리고 TK 지지율이요 놀라운 게 30%예요. 이상하죠. 저는 TK 지지율은 결국 지금 이 광화문에서 결집하고 있는 시민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그게 알려지면서 TK에서 더 회복 탄력성이 더 클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올라가겠죠. 전국적인 지지율 견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지율은 왜 높냐?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일 직접 알고 보고 있기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민주당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지지율 떨어뜨리고 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이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얘네들의 가짜뉴스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 또 거짓말하네. 저 거짓말로 국무총리까지 탄핵시키려고 하네. 지금 다른 법무부 장관까지 가짜뉴스를 탄핵했네. 이런 관성이 생기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대할 게 가짜뉴스밖에 없다. 이런 상황. 오히려 우리가 우파들이 더 자신감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유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분쇄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뭐 저쪽이 괴담 쫙 퍼뜨렸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 나타나서 그건 괴담이었는데요. 해봤자 이미 그 괴담은 약효를 다 발휘해버린 후거든요. 그래서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짜뉴스 괴담 척결에는 이 목격자 K 권유 대표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언제든지 모셔서 가짜뉴스를 확실하게 그때그때 분쇄하는 이런 방식으로 긴급대담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상시 대기하겠습니다. 예, 아까 참 저기 댓글 보니까 새벽 3시까지 뭐 생방송 하셨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오늘하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래 싸워야 되니까요.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